자, 그래서 2번 봅니다. 2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 퇴직 나이가 지금, 50세, 49세부터 한 51세. 물론, 관공서나 공무원들은 좀 늦죠. 늦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 준비를 빨리빨리 좀 하셔야 된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7가지, 전에는 5가지인데 2가지가 더 넣었습니다. 쭉, 요까지는 옛날에 설명드린 거고, 6, 7을 제가 또 넣었습니다. Do your best. 진인사 대천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런히, 달리면 되겠습니다. 자,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신한은행 지점장 있을 때, 한 2,00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차장을 표창 주려고 상신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건을 이제 우리 경락자금 대출은 낙찰받고 오죠. 거래처들이 오면은 저는 뭐 하느냐. 우리 VIP 그게 이제 우리 차장님은 손님 받고 서류만 꺼내죠. 20장 행강판 지나고 대출 나가면은 막 이름하고 주소 쓰라 그죠. 도장 찍고 하는데 이제 애를 보통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점장은 신한은행 지점장 저 같은 경우에는 애 이제 사탕 주고 달래고 그게 제 업무입니다. 자, 그래서 2,000건을 취급하는데 좋은 거는 법무사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때 그 이전하고 설정을 당일 하거든요. 그럼 법무사는 이전비도 받고 설정비도 받고 그럼 예로 한 2억 정도 대출 나가면은 설정을 보통 아파트는 2억 4천 합니다. 보통 상가 같으면 한 2억 6천 설정하죠. 그러면은 이전을 시기 주고 예로 한 4억짜리다 그러면 이전을 시기 주고 설정까지 하니까 2개를 받는 거예요. 2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법무사는 입이 어찌 되는 거야? 입이 여기다가 딱 이전 설정이 딱 보면 딱 기회 걸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한 건에 보통 한 100만원 보면은 2,000건을 제가 몰빵해 줬으니까 한 20억 정도 매출 올랐어요. 20억. 자, 일개 지점장에 부임해가지고 한 20억 올려주면은 퇴직하면 몇 프로 줄랍니까? 네? 저는 10원 받은 거 없습니다.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가끔 이제 뭐 대표하는 사람 뭐 그런 건 이야기를 했지만은 10원 한 받은 건 없고 정말 바쁘게 하루에 한 3건 4건 지배인직이 날인부에 이전 설정 그 서류를 아침에 찍어가지고 출발합니다. 그죠? 지금도 바쁘고 거기서도 뭐 사무원 5명이지만 본부사무 6명이죠. 거기에도 뭐 사람들이 바쁩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그래서 한 2,000건을 취급해봤기 때문에 은행 지점장들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대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2,000건 취급하면서 그때 노하우 그 다음에 경매요 학원 하면서 한 13년 넘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강생들이 부닥치는 문제 막 이런 거를 전부 다 혼합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잔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그 잔금을 준비를 못하면 10% 뛸 수밖에 없죠. 지금은 또 대출을 늘리는 추세가 아니고 상당히 그 가계부채가 지금 뭐 1,800 정도 뭐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윤 정부에서도 지금 LTV는 내릴 수가 있는데 뭐 70%, 80%, 40%인데 70%막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지만은 DSR 해가지고 뒤에 나옵니다. DSR 해갖고 총부채 원리금 사안 비율은 아마 어제 그 경제부총리 아마 취임하면서 답변서에 그거는 올리기는 힘들 거다.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억 이상은 여러분이 대출 받기가 힘듭니다. 좋은 예로 상가가 있어도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7월달 되면은 또 이제 1억으로 축소됩니다. 축소되는데 근데 지금 실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경락자금 3번 보시면은 대출에 대해서 유튜브는요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집에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좌가 한 10개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유튜브 가셔가지고 황경진 요거 같으면은 24강 요거 같으면은 692강 하면 됩니다. 요거는 네이버 또는 유튜브 아무데나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4강 봅니다. 4번 보면은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 경매 전문가가 대출의 모든 것을 알린다. 그러면 24강입니다.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경락잔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은 한 35가지도 또 늘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지분 같은 거,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권에
대출이 필요할 때는 바늘중앙 새마을금고 전화하면은, 지금 이제 부장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권무영 부장님한테 전화하면은 뭐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특히 이런 거죠. 낙찰 받기 전에 좀 알고 싶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 거래은행에 낙찰 받기 전에, 자, 내가 저게 뭐 상가나 뭐 토지나 뭐 아파트를 낙찰 받기 전인데 대출 됩니까? 그러면은 잘 안 해줍니다. 그죠? 또 자기도 잘 모르고 경매 절차 잘 모르기 때문에 전화하면 예 하기 바쁘지 뭐 답하기 어렵다. 자, 그럴 때 이제 미리 전화하면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정하고 난 뒤에는 대출이 더 큼큼하다. 보통은 70%인데 창원 성산구가 조정 대상 되고 나니까 50% 20% 다운돼 버렸죠. 그럼 어창구는 투기가 아주된 게 40% 돼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대출이. 그러니까 신마사는 예로 70%인데 진해구는 70%인데 성산구는 50%, 어창구는 40% 이런 식으로 뭐 구역이 지정되면 또 상당히 아파트 담보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수요 요런데 한도가 얼마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요거 대출을 연결하는 대출 상담사 명단은 어디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막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국에 온라인반이 있어가지고 대출 때문에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이제 보통 연결해주죠. 이렇게 이제 요 전화해봐라 보고 막 명단을 좁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빌라 경매를 전에 지난번에 7개 제가 알려줬어요. 서울, 부천, 부산, 광주까지 7개를 알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학력 포기빌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받았는데 어제는 떨렸고 오늘은 낙찰을 받았대요. 뭐 대출이 될까? 자, 빌라를 법인으로 받는데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일단 안 된다고 있죠 보통.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에 11, 자, 넘어왔습니다. 20에 1127이 20에 1127이 그죠? 자, 잘 보세요. 20에 11 틀렸습니까? 11277이네. 11277이 자, 봅니다. 자, 요 보면은 이게 이제 금천구 가산동에 전용이 8평이고 여기 보면은 2억 3,700인데 그런데 그죠? 이렇게 4차까지도 유찰 실기게 참 그렇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러면 뭡니까 지금 그럼? 대학력 포기한다고 해도 안 나서나간다. 근데 아마 포기가 요때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서류가. 아시겠어요? 요때는 안 들어왔고 4차가 지나가지고 5차 임박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리 들어오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4차 5차까지 가버리니까 이게 17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억 4,100에 강남구에 우리 법인으로 법인 주식회사로 받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자, 그래서 이제 1억 4,100 결국은 이 전세가 보니까요, 선순위 전세가 1억 8,500입니다. 1억 8,500이고 전입 확정도 빨라요. 여기 보면은 전입 확정도 이 가압류 날짜보다도 빠릅니다. 이게 빠르기 때문에 전입 확정이 빠르기 때문에 1억 8,500이 이제 모자랄 수도 있겠죠. 자, 1억 8,500인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낙찰은 1억 4,200이니까 1억 8,500, 1억 4,000개 4,300 정도 모자랍니다. 세입자가 모자라도 대학력을 포기하겠다. 자, 면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쭉 보시면은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임차권 주택인용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팔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러고 일반 건축물 요거는 뭐 될 거 아니에요. 테라스 부분 조금 있는 요거는 뭐 문제 아니고. 자, 우리 일반 건축물 배웠다 그죠? 일반 건축물은 D-Day가 언제 캡처 제가? 언제면은 더 좋습니까? 이 날짜가, 이 잡힌 날짜가. 자, 190423 배웠죠? 2019년 04월 23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전이죠? 이전이면은 5분만 부담하면은 더 이상 추징을 안 하는데 이 이후에 걸려버리면은 요거는 시정할 때까지 무한대로 계속 온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이가 더 좋죠.
뭐 또 테라스, 패널, 여기 2평, 3평이니까 이거는 이제 정축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건 대출도 됩니다. 이런 거는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대학력을 포기를 한다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1억 8,500이 서로 여기서 보면은 가압류, 압류 같은 게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압류, 압류가 많아도 세무서가 있어도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가압류가 있고 8층 그 다음에 압류 금천구청이 있고 뭐 또 뭐 보험공단이 있고 용인 세무서장이 쳐들어와도 1억 8,500이 10원도 저가 다 가져가고 10원도 못 받아가도 인수가 1억 8,500 생기도 대학력을 포기하겠다. 포기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 주택 임차권 한 사람의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저가 승계된 거죠. 대입연자하고 승계한 겁니다. 포기한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보통 보니까 다이얼 키도 저가 가지고 있더라고.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수강생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원장님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이 날짜 이후에 막 전입이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 경매가 됐는데도 전입이 들어오더라.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 문제 없죠 그죠? 하여튼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전입자는 이상한 전입자는 그거는 아마 인도 명령이 되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된다. 가끔 있죠 가끔은 있는데 여러분은 막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그죠? 말소 기준 등기 뒤에 들어오는 거. 그럼 앞에 들어오면 그건 조금 조심해 봐야 돼. 알죠?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고 앞에 들어오면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겠고, 뒤에도 대부분은 요 들어옵니다. 요 다 거의 95%니까 요 들어오는 거는 막 별 문제 없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법인 받았어, 법인으로. 법인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대출 될까 안 될까, 빌라 이거.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이 안 된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좀 되겠대. 여기 보니까 답변 뭐 써놨죠. 뭐 답은 해놨는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고민이 돼서 물어봤죠. 대출 문제 잘 돼갑니까? 네. 2%로 80% 신탁, 이 무슨 말인 거죠? 2%로 뭐 신탁 대출로 연구 중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 연구 중이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받은 그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1등 하면은 떨어진 사람은 안 주는데 1등 하면은 뭐 줍니까 이게? 1등 하고 나면 뭐 줍니까 나오면? 명함 주죠 명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온라인반도 마찬가지고 전라도도 그렇고 저기 속초도 그렇고 그 명함을 받으면은 항시 내한테 가지런히 이렇게 좀 깨끗하게 조금 더 정리해 가지고 바둑관처럼 딱 나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럼 다 도움 되겠죠? 자, 충청도로 쳐받으면 전화 어디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사람 차야 되잖아, 이런 사람을. 차야 되는 게 이제 방법이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명함을 제가 보내라, 명함을 보내라, 이리 왔어요, 이렇게 명함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찰 받고 나면은 명함을 줄 겁니다. 어디든지. 1등하고 나면은, 원장님 1등 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자, 명함은 가로, 세로 딱 봐도 반점 잘 나가지고, 사진을 코게 갖고 내한테 카톡 보내면 좋겠죠? 자, 그래야 이제 내도, 또 보고 문제점이 저는 보면 알거든요 대강 이거 문제점이 있겠다 요거 나중에 이제 보면 눈에 띄면 또 설명해주고 이러는 거지. 또 낙찰 받고 나면 또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낙찰 받았으면 받았다. 근데 떨어질 때는 전화해야 됩니다. 보통 물어보면은 10명이 물어보면요 입찰 한다고 가보면은 된 사람은 보통 2명 3명밖에 안 됩니다. 7, 8명은 다 떨어져요. 왜냐 그러면은 조금 더 쓰거든 이렇게 그래갖고 될 리가 없어요. 좀 가감할 때 가감해야 되고 또 안 들어야 되는데 2차인데 안 들어가고 3차, 4차가도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꼭 2차 낙찰 받아야 돼요. 그것도 지원증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그래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큰일 나죠. 그래서 항시 좀 입찰을 할 때는 미리 조금 언어를 하는 게 더 좋다. 입찰할 때는. 자, 그래서 명함들 챙겨가 입주민은 같이 다 도움 됩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탁 대출하고 있는데, 자, 우리 6번 한번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어제 내 통화를 했어요. 도봉구 이 현대 성우 아파트가 있습니다. 18에 103013. 18에 103013. 자, 봅니다.
자, 여기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 소왕생이.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도봉구에 이 아파트인데 전용이 34평. 크죠, 그죠? 현대 성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북부지원 옆입니다. 북부지원 옆에 나홀로 아파트 같아. 세대수는 많지는 않는데, 나홀로 아파트지만은 그래도 위치가 상당히 막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서울 북부지방법원 있죠. 북부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옆에 이 아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검찰청 옆에 있고, 우리 차원의 법원 옆에 어디 아파트가 있다. 큰 나홀로 아파트가 있더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이 도봉역 옆에 이제 북부지방법원 검찰청에 있는 이 아파트를 받았더라. 자, 받았는데, 그거를 누가 받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수강생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도 간 크게 창원의, 그것 함안이다. 함안군의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낙찰을 받습니다. 1등 했어요. 3억 9천인데 4억을 1등 했습니다. 2명 들어가지고. 자, 그래갖고 잔금을 넣었어요. 넣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한 2,500 주고 리모델링 했대요. 리모델링 하고. 그래갖고 팔라고 했는데, 5억 한 3천, 5천을 팔라고 이제 1억 정도 더 붙여서 팔라고 했는데, 매수자하고 언어하는 사이에 500만원, 1000만원가 싱하다가 서로 나 못 산다고 매수가 가버렸대요. 그 자기 이야기는 그때가 막 던집이 되는데, 서로가 막방하면 그렇거든요. 또 500, 1000만원, 또 뭐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막 갚인단 말이야. 그때는 매도자가, 알았다, 그거 그만 1000만원 빼줄 면 간단한데, 와, 그것도 1000만원 받아를 크면 그게 1년, 2년 갚인다고. 그게 괜히 필요도 없는 게, 시간이. 그래 또 뭐 어떤 거는 2, 3년 막 그냥 흘러가버려요. 딱 왔을 때, 그 사람 왔을 때, 그만, 당신이 임자다. 그거 파는 쪽에서 조금 DC를 해야 됩니다. 10%, 20%는 DC 해줘야 되는데, 꼭 500, 1000만 못 팔았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어찌 했느냐. 대출이 또 이제 이게 85% 받았대. 대출을 4억에 받고 85% 받았으니까 지돈 15% 들어갔죠. 15%. 그래 85%를 이제 신탁 대출로 가요. 신탁 대출로. 옛날에 예전에 이게 이제 벌써 2년 3년 됐네요. 그때 85% 받고 내 돈 15%는 깨네 한 6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리모델링비 2,500 들어가고, 취득세가 요 당시에는 법인을 받아도 요거는 평수가 85가 넘기 때문에 1.3%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 500 들어가겠네. 그럼 결국 여기 대출 말고 6천만원, 2,500, 한 500, 한 9천 정도, 8천, 한 9천 정도, 약 1억 보자. 한 1억 정도 자기랑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한 1억 정도 더 남기고 팔라고 했던데 500, 1000만 갖고 서로가 싱가하다가 못 팔더라. 자, 못 팔고, 그때 이제 만약에, 그때 어디로 갔느냐? 자, 봅니다. 교재 봅니다. 서울 아파트, 6번, 서울 아파트 다가구주택을 낙찰받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탁 대출은 방빼기가 없다. 방빼기, 방 안에 뭐 5천만 원 있는 게 없어요. 자, 경남 함안군 수료생이 경남에서 설립한 법인 명의로 용감하게 서울에 올림머리 갖고 가가지고 1등 했다. 올림머리 뭔가 알죠? 법원에 가서 해가지고 갔더니 1등이 됐다. 자, 그래갖고 신탁대출 85% 받았는데 낙찰가 4억에 신탁대출 3.5, 대출금리는 4.1%, 중도상환수수료가 얹고요. 신탁보수조 240만원 추가 지급했고, 현재 리모델링 완하고 매도하려고 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 제가 아실에서 이제 따져 보니까 언제 팔은 게는 자기가 팔은 게 아마 요거래 여름 팔았대. 여름. 이게 자기 거래. 자기가 받는 거예요. 7점 맞네. 7점 맞죠? 그게 여름에 팔았으니까 요리 팔았다. 그럼 결국은 한 5억 2,500에 팔았으니까 어디 됩니까? 아까 4억에 이래가지고 한 8천 9천 버렸죠. 1억 조금 안 되게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1억 안 되게 버리면은, 법인을 버리면은, 보통 경비 처리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은, 원장님 점 사줬다, 법인카드 뭐 썼다, 뭐 짜고 뭐 이래갖고 경비 처리가 한 5천, 6천 대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 4천은 세금 낼 게 11%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럼 단타가 또 뭐는 거야, 단타. 개인 받았으면 몇 프로고 지금? 77%. 1억 버려봤자 7,700 세금 주고 2,400 가져오는 것보다는 법이 더 나았더라. 자, 그래갖고 이제 법인을, 이게 신탁 대출을 받으면은, 일단은 소유자가 신탁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그때 4억을 낳았다 그러더라고. 못 파는 바람에. 동액으로. 4억을 낳았으니까
신탁 대출을 바로 꺼버렸어요. 끄고 이제 전에 들어온 사람이 신탁 꺼주라 이라고 꺼삐고 지가 이제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팔아 이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근데 법인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법인으로 지금 보면은 농지 낙찰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단, 영농, 여건, 분리농지만 괜찮다. 자, 그럼 아파트 받을 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가 되면은 부가세 10%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10% 부가세 건물이. 그래서 이제 이게 건물 부분이 요 보니까 토지는 2억 3,400, 건물이 1억 5,600이므로 1,560만원 부가세 부담을 이 낙찰자가 해야 됩니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전용 면적, 요거 전용 면적을 1위 받으면 안 되고, 요거 말고 85제곱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받습니다. 법인들은. 알겠어요? 1위 받지 마세요. 이런 거. 건물을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를 받으셔야 부가세 문제가 안 옵니다. 안 그러면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10%를 여러분들이 손님 보고, 매수인 보고, 야, 부가세 10% 당신이 물어. 그러면은, 이 사람 장난치나? 이러겠죠? 사는 사람이. 아, 나 싫어. 헤어지자. 이러겠죠? 그래서 지가 이제 디실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85제곱미터 이하를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2022년도에 법인 아파트는 12.6%고 그 당시에는 낙찰 당시에는 몇 프로요? 1.3%였다. 1.3%.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을 지금 낙찰 받으면 아까 그 빌라 있었죠? 그거는 취득세는 12.6%입니다. 아까 이거 빌라는 왜 12.6%죠? 아까 이거 받은 거 이거는 이게 2억 3,700인께네 업그레이드 했다 그죠? 우리가 공시지가 알림이 가서 보니까 1억 5천이더라고. 1억 5천, 1억 초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법인은 그대로 12.6% 내야 됩니다. 그죠? 1억 미만이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1.1%만 내면 되는데 이제 그래.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얼마 안 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인 낙찰 받으면은 취득세가 무조건 1억 초가 되는 거죠. 취득세는 12.6%. 요거는 1억 초과 공시가격 알림이 해서 나온 숫자가 1억이 초과가 되면 12.6%. 안 되면은 초과 안 되면 몇 프로요? 1.1%. 1.3%. 요거 같은 경우는 1.3%. 낙찰 당시에는 2019년 낙찰 당시 취득세는 몇 프로요? 1.3%. 자, 됐죠? 그러면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보니. 부터 계산할 줄 알아야 되지. 낙찰 받고 보니까, 이제, 이것도 그래요. 낙찰 받고 나니까 뭐 12.6% 하니까 또 놀랍니다. 그래요? 또 12.6%. 그 다음에 또 대출 잘 안 될 건다 이랬더니, 예? 법인도 대출 안 됩니까? 주택담보대출 안 되거든? 이랬더니 또 놀래고, 두 번 놀리더라고. 취득세가 12.6%게 놀래고, 주택담보대출 안 된다 하니까 또 놀래고. 근데 이제 아까 명함에서 얘기해. 이 사람들은 전문가다, 비전문가다? 전문가죠? 그럼 빌라, 아파트, 법인 받았는데 뭐 잘못됩니까? 하면은 여기 12명 중에서 딱 한두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또 답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죠. 과밀 억제권역 내 소재지의 법인이 5년 이내, 5년, 설립한 지 5년 이내 법인이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으면 아파트 등은, 유국 이하는 5.5, 상가는 9.3%. 자, 이거는, 이거는 취득세액인데, 이거는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 지금 법인은 다 12%죠. 주택은 12%고, 상가는 뭐 4.5 이런 건데, 벌써 이게, 5년 이내 수도권에서, 받은 이런, 법인들은,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로 서울에 3년, 설립이 3년 됐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법인에 뛰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중과세를 받아요. 중과세. 법인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방에서 법인을 만들어갖고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공장이고 수도권에 이런 낙찰 받을 때는, 취득세가 비싸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한 사람이 갈 때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용인은 또 포함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밀집, 그 구인 것 돼가지고, 용인은 빠지니까, 용인에서 법인 만들어갖고 막 들어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게.
자,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 서울에서 법인 만든 사람 5년 이내 조심해야 됩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자, 상가 경락잔금대출은, 자, 상남동에 3억 2천을 2억 4천으로 받았대요. 받았는데, 경락잔금대출은, 이게 주택,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 외에 상가 토지는 사업자 대출로 하면은 DSR 적용을 안 한다. 자, 지금 무슨 말이 그러면은 사업자 대출. 여러분들이 보통 가계자금 대출하고 사업자 대출 달라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은 상가가 DSR 적용하기 때문에 DSR 적용하면은 제가 2억 이상 어떻겠죠? 어떻겠잖아요.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뭐 담보만 든든하면은 적당하게 대출이 70% 80% 나간다고 합니다. 상가로. 그래서 이제 사업자 대출로 하면은 더 좋다. 그래서 보통은 이 사업자를 미리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보니까 미리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뭐 전자상거래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한 3일 뒤에 되면 바로 나오죠. 자, 그래 갖고 들어가면은 사업자 대출로 조금 여러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도 지금 대출이 2억 4천에 곱하기 80% 지임장이 된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이제 월세가 한 200만 원 되겠나 그런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3508. 근데 물건이 좋은 거는, 이게 좋은 거는 이제 왜 좋냐면요. 이 물건이 우리 상남이죠. 유명한 데인데 전용이 48평입니다. 48평이고 낙찰이 뭐 적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75%에 되는데 이게 이제 7층에 8층 그런데 9층이네. 9층인데 그 테라스가 좋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 테라스가. 요 보면은 이 9층에 거의 전부 다죠. 빌딩에 거의 전부 다고 복도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휴게 되고 이 본게 전망하고 이게 다 좋더라. 요 테라스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저가 쓸 수 있을 정도로 뭐 다 돼가 있고 좋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층을 다 쓰면 또 그건 아마 또 좋은 거죠. 좋은 낙찰은 뭐 적당히 된 것을 뭐 했는데. 사업자 대출하려면 뭐 많이 같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많이 같으면. 간이든 세금에 나서든 일반이든 막 그런 거는 묻지 않을 것 같아.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세요 할 때 가져와야 되는데 사업자 없습니까? 그럼 뭐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면은 개인들 주밖에 안 되죠.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뭡니다. 자, 8번. 상가 거의 1차 가격에 낙찰인데 대출이 얼마 될까? 자,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거. 20일에 11284. 그죠? 20일에 1 낙찰 받았습니다. 20일에 11284. 한번 봅니다. 엊그제 봤어요, 엊그제. 그래서 정보를 많이 여러분들 주셔야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배웁니다. 알죠? 최근 낙찰된 거 사례도 배우고 뭐 문제점 같은 거 막 배우죠. 자, 인천 연수구에 이게 상가가 전용 1층입니다. 22평 나왔는데 몇 명 들어왔냐? 2차인데 거의 16명. 그리고 지금 돈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거의 막 끊겼죠. 그러니까 상가 쪽으로 공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됩니다. 하면서 낙찰가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16명에서 6억 3,100인데, 자, 이런 거예요. 2등하고 한 4천만원? 아니다. 얼마입니까, 차이가? 그냥 5천 차이 났냐. 그래서 종이를 2개 써가지고, 입찰표 2개 써가지고, 1번을 넣을까, 2번을 넣을까 딱 하다가, 2번 넣었으면은 한 5억 한 9천 쓰였고 1번 입찰표는 좀 5억 3천 쓰였고 이래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 이 물건에. 그래서 에레게 모르겠다고 2번 5억 9천은 놔뒀고 6억 3천을 써야 되긴 됐는데 5억 9천 넣어도 될 거를 괜히 요걸 내가지고 4천인가 더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살 때 일단 중요한 거고 또 팔 때가 더 중요하다. 팔 때 여러 낮게 사갖고 또 녹여 팔면 또 세금 영인으로 세금 양도소득세가 거의 한 절반은 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한 4천 정도 더 써도 팔 때 생각하면 한 2천 밖에 안 되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라. 팔 때가 중요하다. 팔 때가 그때가 중요한 거지. 일단 된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 연구하다 요거를 낙찰받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1층입니다. 1층. 연수구, 연수동에 이게 이제 1층에, 세탁소가 세탁소. 그죠? 크린 뭐 이라고 이제 임대 나오고 세탁소인데
이 상가가 굉장히 좀 이 활성화된 상가들 가보니까 세탁소더라, 세탁소. 그래서 이제 이 활성화된 세탁소인데 요걸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낙찰을 받았는데 1차 가격 1차보다 가격보다 거의 같죠 지금. 거의 같게 쓰였는데 대출이 그럼 얼마쯤 될까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쯤 될까? 이선희 씨 대출 얼마 될까 이거? 여러분 생각에 낙찰가에 80%면 좋겠죠? 90%지 뭐. 더 좋죠? 자, 답 한번 보면 뭐라 해놨는지. 자, 해놨죠? 전국 1등 수석을 축하드립니다. 1층 상가로 수요가 많아 보여 16명, 이게 내가 쓴 겁니다. 입장은 보이고, 세탁소 명도 문제. 세탁소 안에 짐이 많으면 이것도 조금, 비싸게 들겠죠? 자, 이게 명도 문제. 비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체납 관리비. 3년 있는 거는 인수하는 문제. 관리비 좀 밀린 게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대출 문제 등 고민하면 되겠다. 임차인을 잘 만나는 것이 최고 관건이고 잔금을 맞췄는데 경락잔금 대출 낙찰가에 80% 되면 좋겠는데 절반 정도 낙찰받으면 그게 가능하지만은 잘 알아보시고 인천법원 경매법정에서 받은 대출 상담사 명단은 바둑판처럼 가전이 나와 촬영 후 여기 남겨주세요. 카톡에 남겨달래 말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제 낙찰 시 2등보다 5% 정도 더 높게 낙찰된 것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나중에 매도를 잘하면은 양도세 부담 등 감안해 보면은 더 작게 되면 큰 문제는 든다. 그덕 축하드립니다. 자,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왔어요. 영수증이 딱 왔습니다. 1등 했다고 왔고. 자, 이제 답이 나왔네. 기업은행에서 조회를 해보더니 신용이 좋다고 90%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80%. 여기 이제 대출 상담사 연결되는 거. 그러면 상당히 좀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뭐 2억 이상은 안 된다고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자 대출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뭐 90%, 80%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장난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모르면은 전혀 도전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분도 돈이 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요거 그냥 대출 안 받아도 100% 낼 만한 자금이 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있는데 일단 알아보니까, 또 팔기를 위해서는 또 대출을 받아놔야 팔기가 좋습니다. 팔기가. 그죠? 이제 이 채무자 성질하면 되거든요. A가 빠지고, 그 다음에 B가 산다 그러면 그 대출 그대로 안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 은행에서 연결이 보통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미리 대출 좀 뽑아놓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명함들이 왔습니다. 요 명함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어디 법원이죠, 이게? 인천이니까 인천지방법원. 그죠? 그럼 인천지방법원은 요 명함에 있는 제일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을 딱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서울인천은 이제 됐어요. 벌써 답이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저한테 계속 데이터를 주면은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아예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드든지 뭐 PDF를 만들어갖고 그죠?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만들어 쫙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낙찰 받으면은 이 명함을 가지런히 나갖고 저한테 보내야 된다, 안 보낸다? 보내야 되겠죠? 데이터를 축축 쫙 씌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 보니까 2022년 올해 1월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다. 600만이 대출 중단. 그죠? 예로 연봉 4천만원 봉급 생활자가 기존 대출이 여기 딱 하면은 추가 대출은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제 DSR 그런 게 나오는데 뒤에 봅니다. 밑에 봅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로 대폭 축소가 됐다. 대출금 여기 이상은 소득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 그죠? 2022년 7월은 1억 이상으로 지금 두 달만 있으면 1억으로 축소됩니다. 그럼 기존 다른데 대출이 여기 있으면 아예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가계대출을 적이다. 가계대출. 그죠? 아까 보니까, 아까 이 상가는 뭡니까, 이거? 이 상가는 또 이제 사업자가 있고 하면은 이제 아까 80% 그죠? 얘기 나왔죠? 요거는 이제 조금 제외하고, 주택,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지금 가계대출도 물론 줄여야 되겠지만은, IMF에서 워낙 심하게 떠드니까, 제일 문제가 주택 투기 수요를 줄이자 이 말이죠. 잡자 이 말이니까, 주택 담보대출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완전히 그냥,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금감위원회에서 그냥 눈을 뜨고 보고 앉아 있는 거지 뭐 상가 토지 이쪽은 아직까지 뭐 투기 수요가 없으니까 조용하다. 대출이 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요 이야기는
주로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얘기입니다.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자,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지금 2022년 7월달 되면은 한 600만 명 정도가 지금 여기 다 해당이 되는가 봐. 대출이 1억 이상 가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지금 대개 규제를 한다. 하는데, 오른쪽에 보면요. 은행은 이게 40%인데, DSR이 40%인데, 보험회사, 카드사는 50%고, 저축은행은 65%고. 그래서 이제, 예로 10억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이제, 소득도 있어요. 소득도. 아까 이제처럼 소득이 뭐, 예로 뭐 1억이라든지, 봉급제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은행권은 40%, 보험사는 50%, 저축은행 가면은 65% 정도의, DSR. 그 DSR 요거는, 요번에 윤정부에서, 신정부에서 요거는, 아니, LTV는, 이거는, 예로 뭐 지금, 우리 투기지역 40%, 조정 대상 지역 50%, 일반은 뭐 60%, 70% 되는데, 요거를 전부 다 한 70%는 올리겠다. LTV 요거는, 아파트 담보대출 비율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 문제 없고, DSR을 요거를 좀 완화시키는데, 요거는 완화하시겠대요. 신정부에서도. 그대로 꼭 봐야 되겠다. 지금 어제 부총리, 어제 그 청문회 그 답변서 보니까, 이제 그대로 끄고 있다 그런 거 보니까, DSR은 내릴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DSR 때문에 지금 많은 지금, 문제 나고 있고, 그 다음 금리 봅니다. 두 번째, 금년 말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 간다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7, 8%, 7, 8%. 이 7%가 아니고 7, 8%, 7, 8% 지금 간다. 그러면은 작년에, 재작년에 연끌한 젊은 세대들은 아마 호의 좀 날 겁니다. 이게 7, 8%면 이게 장난 아니에요. 보통 예로 뭐 한 4, 5억 정도 대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자가 꽤 되죠. 뭐 예로 100만 대기 200만원씩 대비면은 그것도 장난 아닙니다. 생각하는데 달러 환율이 곧 1,300, 지금 엊그제 저도 달러 좀 가지고 있는데 1,270원까지 올라오고 좀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엔화도 지금 뭐 엄청 떨어버렸죠. 우리 원화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지금 뭐 아주 지금 1,300원 그 예로 1억을 가지고 10만 불을 사놓으면요. 10만 불을 달러를 사놓으면은 예로 1,200원에 산 사람하고 1,300원에 팔 때 되면은 이 1,000만원 차이 납니다. 1,000만원. 1억 주고 산 사람은 1억 주고 산 사람이 100원만 더 올라가면은 자기 산 가게에서 1,200 샀는데 나 1,300에 팔아줄 수가 있으면은 1,000만원 정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98년도 IMF 때 환율이 달러당 1,800원까지 떨어져요. 한국 원화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때 수입업체들이 전부 다 도산되고 난리 났어요. 옛날에 엔화 대출을 많이 나갔는데 빌려갔는데 모텔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10억을 빌렸는데 갚을 때 된 게네 4년 5년 갚을 때 된 게 18원이에요. 18원.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다. 너가 개미했더니 말인데 알아대라고 손들었지. 자, 그게 그런 시대가 지금 살살 이게 올라가는 것이 조짐이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1,15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 좋은 거지. 이렇게 1,300이 되고 이 또 돌아서 1,400이 되면 이제 수입업체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수출에 좋죠. 수출이 뭐 가구 올라가기는 가만히 있어도 뭐 막 올라가는 건 좋은데 수입업체는 이제 막 내중선 봅니다. 자, 10분 봅니다. 2022년 1월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가 된다. 아까 그 맥락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자, 제외된 대출이 있어요. 자, 오른쪽 저 밑에 보면 제외된대요. 무슨 대출이 줘야 되냐?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특히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받아쓰신 분,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제외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출은 DSR에 다 포함됩니다. 웬만한 대출은 신용대출 한도 5천만원 만들어놨다. 그거 다 포함됩니다. 대출 나갈 때 그거 다 빼고 대출이 나간다는 겁니다. 기존 다른 애 대출이 있으면은 무조건 빼버립니다. 다른 데 있으면. 예로 여기 딱 하면 아예 아파트, 주택 이런 데는 다른 데나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놓을 생각 아예 말아야 돼요. 알겠어요? 추가 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자, 11번.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었는데 소득 증빙이 없으면은 대출이 어렵다. 그러면 주택담보대 LTV가 뭐냐? 그럼 요거는 많이 완화시킨대요. 예로 지금 서울 같으면은
우리 어창구나 투기지역은 40%거든요. 그래서 뭐 70%까지 올려주겠다. 이거는 별 문제 없어요. 없는데, 아까 위에서 본 DSR, 여기 이제 지금 그대로 손을 안 댄다니까. 1억, 2억까지는 막 대출 초과되면은 소득 없으면 안 된다.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거는 손 안 대겠다. 있나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은 그대로, 규제를 하는 것은 왜냐 하면은 주택 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따른 대출을 줄여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요거는 이제, DSR을 완전히 그냥, 가지고 여러분 딱 규제를 한다니까 쉽지 않다. 오르는 거는. 그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LTV는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출이 없는 가구는 LTV 70%, 있는 가구는 일단 기본은 60%인데, 요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비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아시겠죠? 이제 우리 촌동네 있는데 조금 흐름한 동네. 거의 뭐, 대단지인데 대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거의 90%가 뒤에 나옵니다. 데이터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총부채 원리금, 이게 원리금 빠지네. 원리금. 총부채 상환비율. DTI. DTI 요거는 지방은 뭐 규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DTI도 있습니다. 이거도. 우리는 잘 모르죠. 전산에서 막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과 DSR. 여기 문제입니다. 요거를 지금, 요거를 이제 40%, 그죠? 현, 40%. 지금 이제 60% 아니죠? 바꿔버렸어요. 60% 40%를 바꿔버렸어요. 40%다. 은행권은 40%. 아까 뭐, 새마을금고는 뭐 45% 막 그런 게 있었죠. 저축은행은 뭐 60%인가? 조금 비율이 조금 다른데, 은행권은 40%. 그죠? 보험사, 이런 데는 50%. 저축은행은 65%. DSR 기준. 그래서 보통 거의 뭐 은행권이니까 40%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 봅니다. 왼쪽 그림.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DTI, 총부채 상환비율,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가지고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일 오른쪽에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이제 소득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답이 안 오는 겁니다. 소득 없으면. 그러면 와이프 뭐 가정주부도 없다. 뭐 신랑이 많이 놓으면 됩니다. 그것도 뭐 되니까 되는데, 신랑도 없고 내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파트, 주택, 담보, 연쪽은 달리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어디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상가나 토지나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빠진다. 자금이. 그거는 조금, 아까처럼, 그죠? 아까 보기에는 뭐 90%, 뭐 거의 80% 얘기 나오네. 그죠? 상가 이쪽은. 자, 그 다음 봅니다. 13번. 규제지역 지정해라. 이게 이제 2020년 12월 18일 기준인데요.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가열지구 같이 돼야 돼. 그래서 결론은 투기 가열지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은 투기 가열지구. 그 다음에 경기도는 이렇게 해서 과천. 이제 여기 왼쪽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제 과천, 성남, 분당, 그 다음에 광명, 화남, 수원, 성남, 용인 뭐 이라고 쭉 있습니다. 용인, 수직. 자, 우리 딸내미 한 명이 용인, 수직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 보고 전화합니다. 사이야 축하한다. 투기 가열 지구로 성격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걔네 아유 아버님 무슨 그거 전에 조정 대상지에 있다가 투기 가열 지구로 갔은 걔네 제가 축하한다고 설명했거든요. 전화했더니 아버님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대출도 작게 오고 그죠? 대출이 왼쪽 같으면은 50%인데 요 가니까 이제 대출 40% 안 돼. 40% 밖에 안 됩니다. LTV가 40%밖에 안 된대. 40%.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사고 이런 게 쭉 있고요. 쭉 내려오면은 이제 창원도 제일 밑에 보니까 창원 어창구가 들어갑니다. 어창구. 대산면하고 지금 또 뭐 바뀌었죠? 동업하고 북면이 빠졌습니까? 북면은 빠졌죠. 북면. 북면 빠졌고 동업하고 빠졌는데 일단은 창원 어창구는 투기 가열지구고 성상구는 조정단입니다. 지금 우리 학원은 성상구입니다. 성상구 조정단 지역이고 여기 있는 아파트는 어창구 있는 거는 투기 가열지구다. 그럼 투기 가열지구는 자 물어봅시다. 투기 가열지구는 조합이 설립이 됐다 하면은 그 설립되고 난 뒤에 그 아파트 신을 주공 사면은 분양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기 가열지구인데 없죠?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10년 거주, 5년 보유, 무주택자고 뭐 그 사람이 이제 떠날 때 하는 그거는 가능해요.
투기과열지구는. 그런 조항이 있다, 그죠? 그런 것도 막. 그래서 이게 투기과열지구인지 내 동네가 조정되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럼 대출도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죠. 한도가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최근 데이터니까 뭐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왼쪽에 조정 대상 지역은 웬만한 동네는 그 팔도에, 전국 팔도에 좀 괜찮다 그런 동네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13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외된 지역, 위에 이제 조정 투기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외된 거, 화성시 샀고, 뭐 경주 하도 샀고 이런 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 이제 대산면이 제외되는데 추가로 동업 아마 북면에 아마 제외된 걸 알고 있는데 북면 우리 창구에 북면 정도가 지금 추가로 제외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북면의 아파트 저 감계 이런 데도 뭐 투기 가해주다 아니죠 사실 그죠? 아닙니다. 차원의 사파동에도 뭐 좋은 아파트가 많은데 고급 아파트 많은데 요것도 좋은 대상지인데 북면의 강계 무동지구가 뭐 여기 투기 가해주고 요 들어가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떠들어가지고 아마 뺀 것 같아요. 자 15호입니다. 그럼 지정되는 효과가 뭐냐?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가해주고 어떻게 다르냐? 자 대출 봅니다. 가계대출하고 사업자 대출 두 개가 있어요. 사업자 대출인데 내가 뺐습니다. 이게 칸이 하도 모자라고 사업자 대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했죠.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로 하면은 특히 상가나 토지에서 유리하다고 했죠. 그러면 주택은 전부 다 여기 가계대출로 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조정이나 투기나 마찬가지죠. 주택 신규 구입을 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이든 투기든 서울이든 조정단지든 뭐 하나 더 사겠다. 그럼 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다. 됐죠? 세 번째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우리 수강시에 보니까 하만에 조그마한 뭐 하나가 있고 요 또 뭐 진해도 하나가 있고 뭐 이랬는데 창원에 이제 여기서 성산구에 조정단지가 낙찰받으라니까 대출이 안 된대요. 대출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다. 여기는 이제 이 두 번째 사고, 이런 거는 조정 대상 지역 사는 거는 실거주, 전입을 해야 돼, 전입 신고해야 돼요. 예외로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할 때는 대출이 된다. 여기입니다. 확인서 받아요. 해야 됩니다. 자, LTV입니다. LTV. 조정 대상 지역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그죠? 그럼 오른쪽 보니까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제로. 뭐 이런 식입니다. 투기과열 지역은 서울은 주로 그래요. 9억 이하는 40%, 초과되는 거는 20%. 서울은 투기과열 지역 그거 다 써놨어요. 서울 간단하게 서울. 서울로 보면 됩니다. 서울. 자, 사업자는 주택 매매, 임대 위에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하여튼 뭐 주택의 아파트에서는 이건 이제 뭐 사업자든 가게든 아주 괴롭다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제봅니다. 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전매자, 기타 이거는 그냥 보세요. 대출하고 좀 그냥 보니까. 자, 16번입니다. 16번. 대출 상식 20가지. 부부 연소득 7천만 이하 무주택자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60%니까 그래서 60%로 3억 6천 정도가 된다. 최장 40년으로 지금 높인다.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연소득이 7천만 이하다. 나 무주택자다. 6억 이하다. 이거 살 때는 한 60% 3억 6천까지 대출되고, 그럼 2억 4천은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 넘는 신용대출 받을 때는 DSR 규제 40%가 적용이 된다. 그죠? 적용된다. 초과 대출. 자,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KB 국민은 시세의 4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 된다.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40%, 초과 금액은 20%, 15억 초과는 아예 안 된다. 그죠? 네 번째 보니까
두주택자가 3개가 될 때는 대출이 불가하다. 그죠? 그 두주택자가 하나 더 산다. 경매에서 하나 더 사겠다. 그럼 대출이 아예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6개월에 전입 의무, 1주택자 담보대출 받을 때 전입하고 신규 지존주택은 처분하고 신규 전입하고 뭐 이런 조정강지역은 이런 금리가 막 있어요. 조건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공동미입니다. 공동미. 그냥 보시면 되겠고. 전세자금대출.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신용대출. 신용대출도 그냥 눈으로 봅니다. 잘 알려줄 겁니다. 대부분은. 그 다음에 기타대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봅니다. 17번. 개인 홍길동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은 규제를 하지만은 전자상거래 등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로 하는 것은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가 좀 덜하고 대출도 그래서 20억 집을 사는데 18억 대출된대요. 이 구멍 뚫린 사들 이게 이제 저축은행 가면은 이제 이게 막 hil사니까 이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투기. 사업자 누가 못 냅니까? 그냥 뭐 눈 감고 내는 거죠. 뭐 하는 거는. 세무서는요, 도덕질하는 거 아니면 다 해준대. 사업자 내려오면 다 내준대. 너무 그 도둑질. 업종이 뭐냐? 도둑질. 도적. 그건 안 된대. 뭐, 나머지는 다 된대. 예. 그러니까, 뭐, 20억짜리 이런 거는, 30억짜리 이런 거는, 뭐, 사업자라고 구멍이, 이게 한 1조 나왔으니까, 전부 난리 난 겁니다. 야, 임마, 저축은에 너가, 왜 이런 거 실수하는 거, 규제 투기하는데, 1조라고 했노? 이라고 이제 한 방 맞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잘 알려주려 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보니까 국세청 홈택스 가면은 신청 제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은 뭐 쉽게 좀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자 내는데 이제 좀 쉽다.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8번. MG 새마을금고. 왼쪽에 권무형 그 차단 있죠? 이제 차단 끄면 좀 서운합니다. 부장님을 차단 끄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바꾸세요. 부장. 권무형 부장님, 우리 학원 전속입니다. 학원에, 많이. 그래서 여기다가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낙찰 받기 전에 물어보면은, 다른 데는 여기 전화하면은 아마 다 받기 힘들 겁니다. 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뭐 낙찰도 안 받는데 뭐 물어본다고요? 이제, 그만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만 아마, 아이고, 사생활 보호니 뭐 어쩌니 하면서, 아마 아예 투덜하고 전화를 끊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요는, 저기 황경진 경매학원의 우리 수강생인데 좀 문의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벌써 예 사건 번호 부르세요. 그럼 사건 번호 퍼뜩 대야 돼요. 지도 바쁜데 그죠? 손님 막 앞에 막 사인 뭐 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받았는데 또 횡설 수사하고 또 전화 받아놨고 뭐 30분씩 끄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딱 1분 만에 끝내고로 자 황경진 경매학원 수강생입니다. 1번 2번은 뭡니까? 사건 번호 몇 번입니다. 대출 얼마 주면 됩니까? 뭐, 자기가 뭐, 좀 기다리세요. 안 가면 전화 준다든지, 뭐, 이렇게 답을 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출 한도는 뭐, 알아서 또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밑에 10번에 보니까요. 여기 보면은, 새만국, 야, 나 바꿔있네. 부장. 자, 대출 상담사에 대출 수수료를 지급한대요. 이게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경락잔금 대출의 0.2%인데 최고액은 50만원이다. 예로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하면은 1억 취급하면 20만원, 3억 하면은 3억 하면 60만원인데 50만원. 이 말이죠. 60만원. 그럼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개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중개를. 자기가 또 전송하는 또 은행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대출 상담사, 뒤에 설명드릴게요. 새마을금고는 법인 대출 아파트 낙찰가 80% 공유를 취급하다가 정부 규제로 2021년 법인 앞 주택담보대출은 지급한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법인 앞에 이제 전에는 지금 많이 했습니다. 법인들이 아파트 낙찰 받아가지고 우리 수강생들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막 규제를 하니까 이제 지금은 법인을 안 한다. 지금은 주로 신탁대출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신탁대출로. 자, 물건은 여기 있네요. 그죠?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법인 제가 꺼놨죠? 법인은 주택담보대출 금지다. 오른쪽에, 그죠? 되는데, 상가하고 토지는 막, 그래도 되겠다. 이렇게 봐놨어요. 그러면 주택은 무주택자냐,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는 70%, 유주택자는 60%. 뭐 이렇게 해서 소액보증은 빼고,
방빼기 하든지 없든지 하든지, 이건 이제, 생활을 알아서 할 거고, 대출이 그렇게 됩니다. 자, 19번. 신협, 수협의 경우는 어찌 됩니까? 신협, 수협. 여기도 보면요. 신협의 경우에는 낙찰가 빼기 10% 입찰보증금 빼기 소액보증금. 그 다음 수협의 경우는 낙찰가 곱하기 80% 빼기 소액보증금 빼기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내용은 비슷합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이거는 이제 한 2년 전쯤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은 비조정 대상 지역은 거의 같습니다. 70%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같습니다. 갔는데, 이제 아파트 그죠? 얘로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버렸으면 이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70%가 일단 기본적으로 50%밖에 안 나오죠. 이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5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은 거는 상가하고 토지가, 오히려 대출받기가 더 쉽다. 받기는, 쉽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격. 자, 추격에 제가 전화했어요. 엊그제 전화했어요.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청주 농가주택, 시설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김영록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하고 대화가 잘 된 것이, 자, 요거를 이제 경매 때문에 이 차량한테 통화가 됐는데, 대출을 물어보니까 또 김영록 과장을 보고 있더라고. 긴간에 전화를 받다가 좀 있다 보니, 혹시 저기 유튜브 환경 원장님 아시고 있거든. 맞다 했더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기가 많이 듣고 있는데, 충청도, 어디고, 충북이가, 여기서도 막 듣고 있는가 봐, 그죠? 그래갖고, 내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 물어보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출안도 조금 물어봤어요. 한번 봅니다. 여기야는 DSR을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5억까지 올리는 걸 했는데, 어제 내가 이제 경제부총리 그 서면 답변서를 보니까 DSR 요거는 손을 안 대겠다. 옛날 문정부하고 똑같이 가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LTV는 백날 이거는 허물어지 봤자 DSR에서 이게 완화간 시기면은 이게 2억을 5억 한다. 이러면 상당히 좋죠, 그죠? 2억을 5억 한다 그러면 좋은데, 이게 그냥 2억이고 7월달 되면 1억이고 이렇게 해서 소득 없이 모르겠다. 요걸 따지서 하면은 LTV 백날 내려봤자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제 5억이라는 이야기 나왔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2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DSR을 엄격하게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했고요. 그러면 소액보증금은 이제 방한감 빼는 거죠. 자기는 이제 기타적이니까 주택은 2천만원, 상가는 한 1,000만원 빼고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면은 이제 경공매, 이건 마찬가지요. 경공매 압류 재산은 대출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신탁공매, 예보공매, 우리 엊그제 배운 개인회생 파산자산, 이것들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보기 때문에 제가 써놨죠.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아시겠어요? 잘해야 돼요. 자, 다시. 경매하고 공매도요, 7, 80% 압류재산, 세무서 압류는 경매나 공매나 대출이 잘 돼요. 그러나 신탁공매, 예금보험공사 공매, 엊그제 배운 개인회생자들, 파산자들의 자산 대부분서 하는 거 있었죠. 그런 거는 낙찰 받은 거를 감정가로 보기 때문에 제가 울고 싶다 해놨습니다. 울고 싶다. 대출이 작더라. 이런 거요. 5억짜리를 3억에 공매에서 압류재산 받았다 그러면은 38, 24, 2억 4천 됩니다. 4억에 받으면 48, 30, 3억 이쯤 돼요. 그러나 신탁공매나 예금보험공사 공매 열을 달라버리면은 압류재산 아닌 거는 3억에 받았어요. 그러면 3억에 담보인증비율 60%, 상가 60% 해갖고 1억 8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건물이 아까 또 부가세 또 따지 샀지. 경매 공매는 또 부가세 안 따지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 따지는데 또 이건 따진다. 그래서 대출이 작더라.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울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짜서 대출 작아서 어렵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하고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주거용, 자, 한번 더 빠르는 거. 주거용 DSR 적용 2억 초과는 대출이 잘 안 된다. 안 되고 전 금융권 대출 2억 초과는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인 사람은 대출 잘 안 된대요. 알겠죠? 아예 여기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대출 2억 해놨다.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대출을 보는 거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단단한 거. 자, 근데 상가는 무시한대요. DSR은 무시한대요. 토지도 무시한대요.
농업 시설은 무시 안 돼요. 그래서 감정가의 70%, 소액보전금 1,000만 뺀다. 그럼 아까 전에 6억 받아 그러면 6억의 70%는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사업자로 달리면은, 경매로 달리면은 낙찰가의 80%. 자, 다시 봅시다. 5억이다, 그죠? 예를 감정가 5억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70%는 걔네 3억 5천에서 3억 4천이다. 1,000만 빼삐니까 3억 4천이고, 경매로 5억인데 4억 받았다 그러면은 4억에 80%, 3억 2천이죠? 그래서 1,000만 빼니까 3억 천이다. 그러면 두 개 따져가지고 작은 거. 비슷하다, 이죠? 만약에 낙찰을 상가는 5억짜리인데 낙찰을 2억이 받았다 그러면 2816, 1억 6천이고 1억 5천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자,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도 감정가에서, 토지는, 자, 소액보증금 빼야 됩니다. 이게 뭐 빠졌다. 잘못됐네. 소액보증금 빼버리죠. 토지는 소액보증금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감정가에서 16,070% 정도. 그 다음에, 예로, 경공매를 낙찰받으면, 낙찰가에서 한 80%. 두 개 따져가지고 작은 거. 농업시설도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출을 보니까 상가 토지는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DSR 요거를 이제 무시해버리니까 안 따진다 하니까 있고, 아파트 담보대출, 빌라 담보대출, 요게 이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기죠? 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뭐 이런 것들. 그쪽이 어렵습니다. 자, 21번. 불경기에 기업 공인중개사 희소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수료는 그런데 요즘에 뭐랍니까? 부동산 중개 뭐라고 해요? 중개 보수. 지금은 소장님 중개 수수료 얼마입니까? 이러면 좀 촌사람 됩니다. 뭐렇게 됩니까? 소장님, 실장님 중개 보수 얼마죠? 이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 많이 하네. 아시겠어요? 중개 수수료가 맞나? 중개 보수가 맞나? 중개 보수입니다. 배에 가보면 다 중개 보수표 써놨어요. 중개 수수료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법무사, 변호사 다 마찬가지예요. 중개 보수, 법무, 뭐 보수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중개 보수 외에 대출 수수료를 대출 중개하고 대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파트를 매매 거래됐어요. 그러면 대출 필요하죠, 사는 사람이. 그럼 지가 아는 또 이제 이 은행이나 연락하면은 대출 수수료를 보통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했죠? 1억이 얼마요? 20만. 2억이 뭐? 40만. 3억이 뭐? 60이 아니고 50만.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농협, 신협, 수협, 보험사, 이런 데 이제 협약을 하면은 보통 되는데, 이제 개인도 되느냐? 그것도 뭐 가능합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능한데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인근에. 근데 농협에 물어보니까 농협에는 제가 경매 낙찰은 못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농협은 또 희한하게. 저 지침에 경매 낙찰권은 제외한다. 수수료 주는 거를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지임자가 그것도 이야기하더라고. 농협에는 경매권은 경매 낙찰권은 농협이 좀 특이하게 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성생명 이런 데도 아파트 이런 것만 되고 상가 토지 이런 것도 안 주더라고. 특이하게 또 안 주고. 은행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가. 자, 그 다음에 22번. 경락잔금 대출을 잘 숙지하려면은 우리 황경린 경매학원에 밴드 가셔가지고 대출 넣어보면은 막 나옵니다. 자료가. 제가 이제 이 은행 지인을 줄이다 보니까 대출 쪽에 많이 자료를 이어놨어요. 그래서, 밴드 가셔가지고, 밴드 다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대출 따구에 검색에 대출에 보면 주르륵 뜹니다. 그럼 그거를 보면은 이제 주로, 많이 나와요.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대출부터 컴컴하다. 제가 막 놨죠. 자, 이런 걸 쭉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 경락잔금 마련이 쉬운다. 지적신에 가면은 이런 사이트 메뉴 있는데, 자, 23번입니다. 24번부터 잘 보세요. 전국 대출 상담사 연락처는, 여러분들이 요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여기 이제 좀, 날고 뛴다 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법원마다 쭉 해놨죠. 어떤 그림 작았었는데, 희미경과 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화해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법원, 북부 인천에, 그 다음에 대전에,
그 다음에 수원에, 성남에, 그죠? 법원별로 다 있습니다. 춘천에, 원주에, 그 다음에 광주, 목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대구, 김천, 부산에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 울산에,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는 이제 경남에는 뭐 근처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 낙찰 받으면 전화를 해보세요. 물론 이제 낙찰 받고 나오면 보통 이제 명함을 주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죠. 내가 지금 대전지방법원에 대출이 얼마 되는가 알다. 한번 전화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해보면은 좀 실하죠. 낙찰 받으면 전화 주면 돼. 또 낙찰도 받기 전에 물어보면, 그죠? 그러지만 세 군데 전화해 보면은 박경희 씨 같은 경우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신상도 물어보겠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화번호 적어놓은 거는 좀 그래도 믿어준다니까, 뭐, 그걸 한번 해보면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이제 임야. 자, 임야를 낙찰받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준보전산지인지 보전산지인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야는 준보전산지고 도를 접해야 대출이더라. 자, 농협 전화했어요. 자, 임야로 사받았는데 대출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부터 물어보는가 하면은 준보전산지입니까? 보전산지입니다. 준보전산지는 주로 관리지. 무슨 계획관리, 생산관리 쓰는 거 있죠? 계획관리. 또 뭡니까? 생산관리. 또 뭐가 있어요? 보전관리. 보전관리적인가?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준보전산지가 주로 이쪽이죠. 대부분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보전산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주로 보전산지죠. 보전산지다 그러면은 전화 빨리 꺼내서 무슨 말입니까? 대출 아닌데 말인데 대출. 농협 전화해보면은 준보전산지다 이렇게 하면 또 물어봅니다. 도로 접했습니까? 맹지입니다. 그러면 빨리 꺼내서.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준보전산지를 낙찰 받아야 됩니까? 보전산지를 받아야 됩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두 개 섞인 게 있습니다. 섞기가 있는 거. 자, 뒤에 한번 넘가 보세요. 뒤에 넘가 보면은 그거 뭐 써놨죠? 산지 구분해놔. 요거는 산지 정보 시스템 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이게 이제 면적이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산지 구분 현황에서 보전산지가 585 제곱미터. 보전산지는 임업용, 공유용 있죠? 공유용보다는 임업용이 좀 낫죠?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보전산지는 84. 자, 요거를 낙찰 받았대요. 이 산을. 받았는데 수강식에 전화가 왔어요. 한 5년 지나가지고 자기가 낙찰 받았대. 요거를. 4천에 받았는데, 원장님, 제가 전에 1억 1,800 받을 때는 대출을 알아서 80% 해주더라.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더라. 이런 거 제가 안 따지고 해주는데, 5년 추가 대출 필요하다는 끼네. 은행에 연락했더니, 자, 답을 해주네요. 보전산지 면적은 무조건 제로 만드세요, 제로. 요것만 해준다. 더 내놔래, 지금. 대출 더 꺼야 된대요. 이해가죠? 그래서 결국은 준보전산지를 낙찰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세월 좀 지나면 추가 대출 막 되는데, 보전산지 면적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추가 대출 받기는 어렵다. 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렵고, 조금만 붙어있으면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담보대출을 하려고 은행에서 감정평가에 연락하면은, 담보대출입니까? 부동산 임야 담보대출, 경매대출 아니고, 이러면은 보전산지 있는 숫자를 제로 만들고 요것만고 답을 만들어주니까 대출 나올 때, 경락자금대출 때는 잘 나오던 것이, 그 다음에 추가대출 계산할 때는 이제 그는 부동산 담보대출이죠. 그때는 안 오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보전산지를 낙찰을 받아야 한다. 자, 14에 1384 볼까요? 14에 1384. 자, 이런 거죠. 보면은, 수강생이 이제 4천에 받아, 4천에 받아가지고 했는데, 자, 임야인데, 여기 보면은, 준보전산지도 있고, 그죠? 자, 보전관리는 여러가는 거고, 농림지구죠, 농림지구. 요거는 임원용 산지로 가는 거고,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자, 거기에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산지 정보 시스템, 맞죠? 산지 정보 시스템 가서 번지를 넣으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거. 그럼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준보전 산지를 낙찰받아야 대출도 좋고 여러분들이 추가 대출도 좋고 팔아먹기도 좋고 집 짓기도 좋고 모텔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26번 본인 신용관리를 잘해야 대출금 납니다. 이 신용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핸드폰 여러분 있죠? 5만원 10만원 이게 매달 빨리 나는데 돈은 여기 있어. 1000만 있어. 근데 그 구자를 안 해놨고 똑제로 구자 그거 해놨어. 그리고 짜다가 안 빠지고 한 달 뒤에 다시 이어주면 빠져나가고 이런 게 있죠. 그럼 다 연체를 걸려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은행에서 막 어디 KT하고 전부 연결해가지고 쫙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아, 이 사람은 핸드폰 요금도 못 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막 8등급, 9등급 들어있잖아. 그럼 은행 가보면 또 막 지금 대출도 안 된다고 막 이런다. 돈은 있어요. 있는데 있는 구자는 빨리 나오고 또 없는 구자 이 대출 구자를 연결해가지고 또 넣어줘야 빨리 나오고 이래 되니까 이게 연체가 돼가지고 안 돼. 또 이런 게 있죠. 양지가 술을 많이 먹어서 한 200만원치 먹었어. 또 옆에 예쁜 여자가 붙어 있는데 팁을 또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일정 쫓아나고 현금 서비스 받는 거 있죠. 현금 서비스. 그거 받으면 완전 지약입니다. 지약. 현금 서비스 받는 거.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없으면 현금 서비스 받으러 왔노? 이런 사람인데 대출이 되겠냐? 그럼 등급이 두두둑 떨린다. 알겠어요? 지도, 새도 모르게. 그런 경우 많아요. 앞으로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 받고 대출 받겠다는 사람은 대출 시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본인 스스로 주거래행을 딱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너무 분산할 필요 없어요. 세 군데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군데. 신하네, 신하네. 하고 해서 거리 딱딱 계좌이체도 하고, 막 이렇게 카드도 만들고 다 해야 되지. 자,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저도 점수가 얼마 안 나오네. 어디 해볼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급, 그죠? 2등급, 자꾸 막 이러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1, 2, 3등급은 대출이 잘 되는데, 이제 뭐 7등급, 8등급, 1, 빨리 사면 이제 대출이 안 되니 연락 옵니다. 우리 수강씨 그래요. 아파트 받았는데 대출이 안 된대요. 대출이 안 돼. 옛날은 이제 3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내가 어느 전화했죠. 야, 왜 안 되는데 했더니 등급이에 8등급이 9등급이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데 가도 안 줍니다. 무슨 말이죠? 지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하면은 아파트 받아도 대출이 안 된다. 자, 27번. 부부 각 농지연금 월 300만원 합산 600만원 가능한 문구를 보인다.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 한번 봅니다. 현금 1억 정도 있는데 대출 한도는 5억 낙찰 시 4억 정도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1에 1816 한번 봅니다. 지금 자꾸 보니까 단타해갖고 탁 세금 내고 돈 벌일 것만 궁리하시는 분 있는데 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7억세 내고 양도세 내고 보유세 내고 그런 시기는 조금 지나갔고요. 연금 쪽으로 가기 여러분. 알겠어요? 연금 쪽으로. 자, 봅니다. 어창구 북면의 가수호인데 4,000평인데 11억인데 4억 5천 들었다. 41%.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창구 북면에 이 가수. 자, 이런 거 사면은 농사 안 지어도 되겠죠? 나무 잘 크고 있으니까. 감나무고 뭐고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요게 두 개네, 두 개. 그럼 요거 낙찰받아서 나중에 남편, 요거는 와이프. 이래서 요거 300. 요거 300 받으면은 괜찮겠죠? 그죠? 자, 위치는 어창구 북면 대산리에 자, 이런 데 보니까 이 산이가 이게 뭐고? 이게, 아니, 아까 그림은 안 그랬는데. 그림은 전부 다, 이게 이제, 잎이 많지 않을까, 자, 일단 열어내 가자, 열어내가지고 가수에. 예,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가수원 쪽이고, 두 개는 또 임야네, 그죠? 두 개는 임야, 이런 조그만 붙어 있는 게고, 뒤에, 위에 붙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5억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공시가를 보면은, 이거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49,000원이었죠. 공시가 49,000원이고, 2013년도에 24,000원. 그냥 10년 달리 빈 게 배는 되네, 배. 그죠? 그럼 요런 거를, 잘 사놓으면은, 요거 사놓으면은
지금은 41%인데, 요건 이제 잘 요번에 사든지, 다음에 사든지 하고 잘 사놓으면은, 뭐, 5년, 10년 지나면 이게 한 20억 되겠죠? 15, 20억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감정가 한 8, 9억 되면은 300만 나옵니다. 8, 9억 되면은, 나오니까 지금부터 요런 거를 살살 준비해서 대출로 좀 받고 해놔면, 준비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을 받을 때, 요거 받았다. 이 받았을 때, 대출이 얼마쯤 되겠는가? 대략 얼마쯤 될까요? 네, 10분 냈어. 4천만 원. 한 4,510분 냈어요. 나머지 한 4억이 필요한데 대출 될까 안 될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보통은 10억이면은 뭐 토지 같으면 한 6억, 7억 정도 보통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건 안 됩니다. 지난번에 93명 가니까 중개업소 우리 수강생 한 3, 40명 앞에 만나가지고 차를 5대 갖고 저기 옛날 로브랜드 막 개통하냐 뭐 이래갖고 막 붕 뜨고 할 때 그것들이 답답하고 한 40명이 차가 쭉 다니면서 중개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100평이 2억 주면 산대. 2억 주면. 그래서 수강생 보고 이제 중개사가 꼬시더라고. 우리 수강생들 쭉 다 데리고 왔으니까. 김진호 소장이 쪼꼬셨는데 2억 주면 되는데 내가 대출 받으나 했더니 7천만 밖에 안 된대요. 야, 2억 주고 사는데 왜 7천만이고? 그랬더니 감정 가격은 1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 2억 주고 매매 계약을 했들 이거는 향후 이야기고 자, 우선 감정된 거는 1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지는 안 해오니까. 그래서 1억이니까 한 7천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2억 주는데 7천만. 알겠죠? 감정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워낙 감정 여기 10 한 1억 되니까 이거 예로 5억에 받아도 은행에서 80% 대출을 90% 해줘도 90% 해도 4억 5천 아닙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거 가지고 뭐 한 6억까지도 되는 건데 4억 5천 해도 당연히 해주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